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6월 20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법원장의 권위가 이렇게 추락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위선의 대명사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그 이름을 이용한 조롱의 표현도 참 많습니다. 이름이 김명수다 보니까 침묵의 명수다, 거짓말의 명수다, 문개기의 명수다, 아부의 명수다, 이런 조롱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얼마 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람은 삼치가 있어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다라고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 역대 이런 대법원장은 없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굉장히 초유의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앞에서는 야당,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70일째 1인 시위를 벌여나가고 있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펴냈습니다. 총 198쪽 분량인데 제목이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입니다. 자, 이 책을 펴내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수장, 정의의 보루라는 대법원 수장이 일반 국민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덕 수준을 지닌 걸 보면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낀다. 사람이 적어도 삼치가 있어야 한다는데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이 그냥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자, 이 책은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던 이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죠. 아주 특정 인맥 중심으로 한 이 친정권 코드 인사가 법원을 아주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이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판결에 있어서의 코드 판결, 그리고 지난 임성근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이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났죠. 이 거짓말 등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작에 사표를 냈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드러났죠. 이 정권에 의해서 적폐로 찍혀서 검찰에 넘겨졌다가 작년 2월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자, 그 직후에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사표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건강이 워낙에 안 좋았었죠. 자, 그런데 그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죠. 당신이 사표를 내면 여당에서 탄핵을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사표 수리를 하지 않다가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 당하도록 아주 방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했었죠. 그런데 녹취 파일에 의해서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보통 사람이어도 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라는 거 정말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런 유형의 인간인 것이죠. 자, 이뿐 아니라 당장 사퇴해야 될 이유가 최근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자, 2018년 초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진의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 일반 사기업의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을 드나든다? 거기서 만찬을 갖는다? 이것만으로도 문제죠. 자, 그런데 그 한진 법무팀은 바로 이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팀입니다. 완전히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이런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이 한진 법무팀의 만찬이 벌어졌던 이 2018년 초라는 이 시기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12월에 당시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리우던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 직후에 이런 만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판결 이외에도 한진그룹 오너와 관련된 여러 소송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런 말하자면 소송의 당사자인데 특정 당사자와 뭔가 특정 기업과 유착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이런 사안이죠. 지금 이 한 건으로도 당장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죠. 자, 당시 만찬에는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이 대법원장의 며느리 당연히 참석했고, 대법원장의 아내까지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공관 전속 요리사가 요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페인식 돼지고기와 같은 이런 만찬 메뉴가 나왔었다, 이런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고,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당시에 이 만찬에 참석했었느냐, 그 여부까지는 아직은 불확실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참석을 했든 안 했든 이런 만찬이 대법원장 공간에서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죠. 자,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만 열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했었던 사람인데 뒤에서는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간 만찬이 벌어졌던 2018년 6월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법부에. 당시 이 소위 그 양승태 판사들을 사법 적폐로 몰아서 검찰에 넘겼는데, 당시 그 김 대법원장 뭐라고 언론에다 얘기를 했었냐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해야죠. 아주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공관 만찬에 대해서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항상 뭔가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터지면 항상 입을 닫아버립니다. 뭔가 문재인과 똑같죠. 임성근 그 부장판사 단핵과 관련한 이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에도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아주 뭐 억지로 사과하다시피 했는데, 그 이후의 어떤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침묵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될 때는 그럴 때도 또한 침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9년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집권 여당은 아주 뭐 무지막지한 말로 이 재판부, 즉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했던 이 재판부를 아주 뭐 인신공격하다시피 하고 뭐 대국민 설명회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이 재판부를 흔들었는데, 그때 대법원장 그 출근길에 기자들이 계속 뭐 여기에 대한 입장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서 겨우 뭐 이런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는 뭐 좋지 않다는 식의 아주 밋밋한 이런 입장문을 냈었는데, 대법원장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될, 뭔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될 때는 또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이죠. 자,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던 일은 또 있었죠. 이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강남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이후에 공짜로 공간에서 1년 3개월을 살았습니다. 뭐 이런 공간 재테크 덕에 뭐 이 아들 부부는 뭐 강남 아파트다 보니까 아주 뭐 엄청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들 부부가 공간에 공짜로 들어와서 살던 시기에 지금 한진 법무팀에 이런 만찬까지 벌어졌으니까
정말 공사 구분 못한, 한마디로 자격이 안 되는 대법원장이 정말 이 공간에서의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누린 것인지 아주 더 많은 일들이 궁금해집니다. 네. 글쎄요. 뭐, 거짓말의 명수, 뭐, 침묵의 명수, 문개기의 명수,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별명이 붙을 것 같죠. 위선의 명수, 뻔뻔함의 명수, 아주 뭐 여러 가지 별명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법원장의 권위가 추락된 나라, 또 어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